안녕하세요. 꿈라디오 도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동네 놀이터에 아이들이 많아서 모르는 애들이랑도 함께 놀곤 했어요. 하지만 요즘에는 아이를 많이 낳아서 키우는 분위기가 아니어서 그런지 놀이터에 가면 애들이 몇 명밖에 없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 역시도 아이 하나 낳고 둘째는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웃긴 건 제가 어린이집 선생님이라는 거죠. 애들을 워낙 좋아해서 어린이집 선생님이 되었지만 내 아이를 낳아 키우는 건 또 다른 이야기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예뻐하던 아이들에게 질릴 만한 일이 생겼어요. 저희 친정 부모님은 워낙 사이가 좋으셔서 저만 낳으셨어요. 어머니가 저를 임신하셨을 때 많이 고생하셨거든요. 친정 아버지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너무 마음이 아프셨나 봐요. 제가 퇴원하고 얼마 안 돼서 혼자 병원에 가서 묵고 왔다고 하셨어요. 사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동생을 갖고 싶었어요. 아니면 언니나 오빠라도 있었으면 했죠. 물론 형제자매가 있는 아이들은 저를 부러워했지만요. 그러다 친구의 소개팅에 대신 나갔다가 남편을 만나게 됐어요. 친구가 급하게 면접 날이 잡혀서 한번 펑크 낸 소개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부탁했죠. 저도 소개팅 상대에게 정중하게 말씀드리고 그 자리에서 헤어지려고 했는데 얼굴을 보니 제 스타일이더라고요. 그래서 티 내지 않고 차분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원래 제가 소개팅 상대는 아니고요. 제 친구인데 오늘 급하게 회사 면접이 잡혀서 제가 대신 나오게 됐어요. 저번에도 한번 펑크를 내서 그런지 이번에는 그 말을 꺼내기가 죄송스럽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대신 얘기해달라고 해서요. 하지만 남편의 답변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 달랐어요. 그럼 이것도 인연인데 오늘 데이트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어차피 저녁은 먹어야 하고 친구분이 애인 없으시다면 저는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얼굴이 너무 제 스타일이시네요. 네, 저 아이는 없는데 어차피 저녁은 먹어야 되니까 그렇게 하시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아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남편이 아이를 아주 좋아하는 편이라 결혼 후 와이프만 허락하면 많이 낳고 싶다고 했어요. 저도 아이를 정말 좋아하는데 생각보다 아이를 좋아하는 남자분들이 적어서 32살이 되도록 만나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러다 친구가 대신 나간 소개팅 자리에서 이상형을 만나게 됐죠. 서로에 대한 호감이 높아서 자연스럽게 다음 데이트 날짜를 잡았습니다. 세 번째 데이트 후 헤어지던 날, 남편이 저에게 고백해서 교제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렇게 저희는 만난 지 1년째 되는 날 프러포즈를 받았고, 사계절을 보내며 서로 아이를 좋아하는 것도 같아서 흔쾌히 결혼을 승낙했죠. 그리고 나서 시어머니께 인사드리러 가는 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되실 분이 뭘 좋아할지 몰라서 꽃다발은 물론이고 케이크랑 스카프 선물도 준비했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제가 어린이집 선생님으로 일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니 시어머니 얼굴빛이 조금 변하셨어요. 그래, 어린이집 선생님이라고? 에휴, 나는 아이들이 예쁜지 모르겠던데 아무 때나 울고 불고 시끄럽게 하고. 우리 때야 아이를 낳아야 남들 눈치 안 보이니 그랬다지만 너희 세대는 또 아니잖니? 아이 안 낳아도 돼. 그냥 너희 둘이서 행복하게 사는 것도 좋아. 그리고 내가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데 나는 아이 봐줄 생각이 없다. 그러니까 능력되는 대로만 낳아라. 나는 아이들이라면 진작에 질렸어. 저희 아이인데 당연히 저희가 키워야죠. 저희 능력에 맞게 낳을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이를 좋아하는 남편과는 다르게 시어머니는 아이들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 둘을 키우셔서 그런가라는 생각도 들었죠. 그래도 문제없이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렇게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도련님이 사업을 시작한다고 했어요. 그러다 동서를 만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비슷한 사업을 하시는 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학교 선생님이라고 했습니다.
동서의 친정이 꽤 잘 사는 것 같았어요. 그 사실을 알게 된 시어머니는 저희가 시댁에 방문한 날, 도련님이 만나는 아가씨에 대해 얘기하셨습니다. 예, 너 그 얘기 들었니? 둘째가 사업한다고 해서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이게 또 이렇게 인연이 되려고 그랬나 봐. 거기서 우연히 소개팅으로 만난 여자네 친정이 엄청 잘 산대. 그래서 연애하며 우리 아들한테 이것저것 도움을 좀 주는 것 같더라고. 그리고 그 여자애가 뭐 하는 줄 알아? 학교 선생님이래. 이번에는 진짜 선생님이 며느리로 들어오게 생겼더라. 어머님, 진짜 선생님이요? 그게 뭐예요? 저도 선생님이에요. 그냥 단지 내 어린이집 교사가 아니고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예요.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 서운해요. 그게 무슨 선생님이니? 애들을 가르쳐야 선생님이지. 너는 그냥 애들 보는 것밖에 더 하니. 그리고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 둘째가 장가갈지도 모르는 게 더 중요한 거지. 도련님네는 결혼 얘기가 오가는 중에 혼전 임신으로 서둘러야 하는 상황이 생겼어요. 그래서 상견례 날짜도 조금 빠르게 잡게 됐습니다. 상견례 자리에 갔을 때 시어머니가 저를 처음 봤을 때와는 다르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학교 선생님이면 아이들도 예뻐하겠네요. 저도 아이들 정말 좋아해요. 아들 둘 낳고 딸 하나 더 낳고 싶었는데 그게 제 마음대로 되나요? 못 낳은 게 아직도 아쉬워요.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 아이한테도 안 좋으니 마음 편하게 결혼 준비하면 될 것 같아요. 첫째 아들 장가 보낼 때 예단 예물 없이 진행해도 괜찮아요. 요즘에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아이를 낳고 나서도 힘들면 언제든지 편하게 얘기하라고, 내가 잘 봐줄 거라고 하셨어요. 저한테는 아이들이 싫다고, 봐달라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셨던 시어머니가 동서 상견례 자리에서는 그런 말씀 하나 없으셨습니다. 그런 이중적인 모습에 당황스러웠죠. 하지만 상견례 자리라는 게 좋은 모습만 보여줘야 하는 자리이기도 하니까 그냥 제 기분만 좀 안 좋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동서댁 사람이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린이집에서 근무하신다고요? 애들 보느라 힘드시겠어요? 저는 초등학교 선생이라 그래도 애들이 말도 잘 통하고 그러는데 말 못하는 애들은 손이 많이 가고 말도 잘 못 알아듣잖아요. 초등학생들처럼 의사 표현은 못하지만 그래도 곧잘 말하는 애들이 많아서 그렇게 힘들진 않아요. 동서가 자신은 초등학교 선생님이라고 하면서 저에게는 선생님이라고 하지 않는 모습을 보며 그냥 이번에만 그런 거겠지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좀 예민하게 생각하나 보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동서가 결혼하고 나서 바로 명절이라 온 가족이 모였는데 그때도 저한테는 선생님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도 그렇고 동서도 뭔가 은근히 저를 무시하는 느낌이 들어서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툴툴거리며 말했어요. 이번에 동서 말하는 거 들었어? 나한텐 선생님이라고 하기 싫어서 계속 어린이집 하면서 얘기하는 거 너무 어이없지 않아? 본인은 초등학교 교사라서 선생님이고 나는 뭐야? 어린애들 가르치는 사람은 선생님도 아니야? 동서랑 나랑 뭐가 그렇게 다르다고 시어머니도 나한테는 애 많이 낳지 말라고 하더니 동서한테는 애 좋아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봐주겠다고 하는 게 너무 웃기지 않아? 남편은 별일 아니라는 듯이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 아니야? 학교 선생님보다 어린이집 선생님이 글자 수도 더 많고 그렇게 말하면 너무 길어서 그런 거 아니야?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 이제 한 가족 됐는데 사이좋게 지내야지. 제가 예민하게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 싶어 참았어요. 동서에게 왜 나한테는 선생님이라고 안 해요? 라고 직접 물어볼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하지만 솔직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유독 동서에게만 꼼짝 못하시는 거예요. 물론 학교 선생님이라는 직업이 대단하기도 하고 힘들게 임용고시를 패스했으니 존중받을 만하지만 너무 신경을 쓴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알고 보니 시어머니가 동서에게 그렇게 특별히 대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서방님이 사업을 하며 동서를 만났을 때 동서네 친정에서 돈을 많이 빌려줘서 회사가 망할 뻔한 위기에서 벗어났다고 해요. 그 때문에 시어머니가 동서에게 더 꼼짝 못하시는 거였죠. 시어머니 혼자서 동서를 챙기시는 거면 저랑은 상관없으니 괜찮은데 문제는 저까지 동서의 수발을 들게 하시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동서가 임신해서 몸이 무거울 테니 제가 도와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도와줬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동서의 요구가 점점 당연해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자발적으로 하는 것과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은 느낌이 다르잖아요. 가족 모임을 할 때마다 저에게 일을 시키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하지만 동서가 워낙 여우 같은 스타일이라 항상 마지못해 해주게 됐죠. 그래서 가족 모임을 안 나갈까도 생각했지만 많이 만나지도 않고 이 정도는 형님으로서 이해하자 싶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동서는 조카 둘을 출산하게 됐습니다. 인공수정을 하지도 않았는데 쌍둥이가 태어나서 좀 놀랐어요. 동서는 학교 선생님이어서 출산 휴가와 육아휴직을 연달아 사용했죠. 동서의 쌍둥이가 돌이 되기 전에 저도 임신을 했어요. 동서의 아이들과 나이도 비슷할 거라 좋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내심 성별도 같았으면 했지만 저희는 딸이었어요. 저는 어린이집 선생님이다 보니 1년 정도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아이와 같이 복직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 아이 나이대에 빈자리가 생겨서 운 좋게 같은 어린이집으로 갈 수 있게 됐죠. 물론 제가 담당 선생님은 아니었지만 아이를 계속해서 케어할 수 있어서 마음이 편했습니다. 근데 시댁 저녁 모임을 하고 있는 도중에 동서가 저희 아이는 어떻게 하고 복직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 상황을 얘기해줬죠. 근데 매번 어린이집 선생님이라고 저를 무시하던 동서가 본인 아이들을 저희 어린이집에 맡길 수 없냐고 물어봤습니다. 요즘에는 아는 사람이라고 해서 받아줄 수 없거든요. 나로 다 추첨을 하고 들어오거나 순차적으로 입학하게 되는 거라 안 된다고 했죠. 근데 동서가 쪼르르 시어머니한테 가더니 본인 상황을 얘기했습니다. 근데 시어머니도 저한테 한 소리 하시더라고요. 얘 가족 좋은 게 뭐냐, 서로 돕고 살아야지. 그리고 동서네는 쌍둥이라 애 맡기기도 더 힘든 거 너도 알잖니. 그러니까 형님이니까 신경 좀 써줘라. 둘째 이제 복직해서 일 시작하면 정신없을 텐데 너도 어차피 애 볼 겸 조카 애들까지 봐주면 얼마나 좋아. 일단 내키진 않았지만 우선 알아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안 그러면 대화가 안 끝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다행인지 3살 반에 있던 두 아이가 이사를 가게 됐고 마침 대기도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서한테 인터넷으로 빨리 입소 신청을 하라고 얘기해줬죠. 그렇게 제가 다니는 어린이집에 조카까지 들어오게 됐고요. 애 보는 거야 뭐 비슷비슷하다 생각했는데 동선이 애들은 아들이라 그런지 저희 애랑은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워낙 장난치는 걸 좋아해서 같은 반 애들이랑도 다투는 날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동서한테 연락을 하면 저보고 알아서 해달라는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동서 이번에도 성빈이가 다른 애들하고 놀고 장난감 빼고 다투다가 다른 애 발에 상처가 났어. 내가 그 아이 엄마 전화번호 전달해 줄 테니까 전화해서 사과라도 해. 그리고 동서도 집에서 교육도 시켜주고 형님 그런 건 형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린이집에서 애들끼리 싸우는 거야 다반사죠. 그리고 그런 거 봐달라고 어린이집 보내는 건데 이것도 안 하면 어린이집에서 하는 게 뭐가 있어요? 저 복직해서 정신없으니까 형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그럼 이만 끊을게요. 매번 동서는 저보고 알아서 해결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도 항상 중간에서 난처하더라고요. 제 아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제가 사과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동서가 본인은 저녁을 먹고 들어가고 서방님은 오늘 회식이라며 조카들을 대신 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때 부탁을 들어주면 안 됐던 것 같아요. 동서는 그날을 시작으로 종종 저녁 약속이 있다며 저희 집으로 아이를 맡겼습니다. 조금 힘들기도 했지만 애들끼리 잘 놀기도 하고 저희 딸아이가 심심해하지 않아서 이해하려고 했죠. 근데 하루는 주말에 애들을 봐달라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형님, 다른 게 아니라 저희 애들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이번 주 주말에 저 제일 친한 친구 결혼식이 있거든요. 얘랑은 정말 20년 지기 친구라 꼭 가야 되는데 장거리 이동을 해야 되기도 하고 애들 데리고 가면 제가 너무 정신없을 것 같아서요.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형님은 워낙 애도 좋아하시고 예서도 저희 애들이랑 잘 놀잖아요. 근데 토요일 내내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나 혼자해서 보기도 어렵고 그리고 주말에는 우리도 가족끼리 시간을 좀 보내야지. 저 친구들한테 벌써 간다고 얘기 다 해놨단 말이에요. 이번 한 번만요. 그리고 아까 아주머니께 연락드려보니 가능하시다고 하던데 거절하고 싶었지만 동서가 너무 간절하게 말하기도 했고 남편이 벌써 허락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알겠다고 했죠. 나중에 나도 동서한테 애 한 번 맡기자라는 생각으로 애들을 봐주게 됐습니다. 근데 어린이집에서 보는 거랑은 차원이 달랐어요. 조카들이 제가 맡은 바는 아니라서 이렇게 오랜 시간 같이 있어 본 적은 처음이었거든요. 남편이 허락하기도 했다고 해서 남편이랑 같이 보면 좀 낫겠지 생각했는데 남편에게 갑자기 급하게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들어와서 출근하게 됐습니다. 혼자서 애 셋을 뿐인데 그래도 오전까지는 괜찮았거든요. 그런데 점심 먹고 나서 오후부터는 혼이 쏙 빠졌어요. 그래서 계속 남편한테 언제 집에 오냐 빨리 와서 도와달라고 얘기했습니다. 남편도 최대한 빨리 온다고는 했지만 결국 저녁 때가 다 돼서 집에 왔고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겨우 보내고 나니 밤 9시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서가 애들은 언제 데려가나 못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데 9시 반 정도에 전화가 와서는 어차피 애들이 자고 있으니 다음 날에 오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저는 그 다음 날까지 애 셋을 봤죠. 남편은 저녁에 애들 씻고 재우는 것만 봤으니 제가 애 셋 보는 게 수월해 보였나 봐요. 저한테 역시 어린이집 선생님이라며 칭찬을 하는데 그게 듣기가 싫었습니다. 어린이집 선생님이라고 해서 아이들 보는 게 안 힘든 건 아니잖아요. 내일 보는 것도 힘든데 조카들까지 챙겨야 되니 정말 주말이 아니라 하루 종일 출근한 기분이었어요. 그래도 다음 날 점심 되기 전엔 데려가겠지 싶었는데 점심 지나고 오후 2시 정도가 되니 겨우 연락이 됐습니다. 동서한테 조카들 언제 데려갈 거냐고 하니 서방님이 곧 도착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서방님은 제 얼굴이 안 좋아 보였는지 사온빵을 저에게 건네주고는 죄송하다고 하며 후다닥 조카들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겠지 생각했는데 한 2주 지났을까요? 갑자기 동서가 또 주말에 애를 봐달라고 했습니다. 형님, 이번 주말에 뭐 하세요? 혹시 별다른 일정 없으면 저희 애들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이번 주말이 결혼기념일이거든요. 저희 애 낳고 한 번도 결혼기념일 챙겨본 적이 없어요. 오랜만에 분위기 내고 싶은데 도와주시면 안 돼요. 토요일 내내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저번에도 말했듯이 그때가 마지막이라고 했잖아. 어린이집에서 애들 많이 보실 텐데 3명이 뭐가 힘들어요? 가고 싶은 레스토랑도 힘들게 예약해놨단 말이에요. 오늘 못 가면 환불도 안 돼요. 나한테 먼저 물어보고 음식점 예약한 것도 아니고 제가 아이들 못 봐주면 본인들 헛돈 날아간다는 식으로 얘기한다는 게 참 어처구니가 없었죠. 그래도 아닌 건 아닌 거라고 생각하며 거절하려고 하는데 남편이 대신 받아와서는 알겠다고 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애 보는 건 난데 남편이 괜찮다고 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모처럼 쉬는 날 쉬지도 못하게 생겼으니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우리 가족끼리 뒹굴거리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별일 아니라는 듯이 얘기하며 그냥 봐주면 되지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동서 애 봐주는 일로 싸우게 됐고요. 별것도 아니면 혼자 해보라고 하고 저는 집을 나왔습니다. 생각해보니 아이 없이 외출한 게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애 없이 혼자 다니니 짐을 바리바리 싸지 않아도 되니 몸도 마음도 너무 가벼웠습니다. 그렇게 저는 밖에서 시간을 보낸 후 저녁까지 먹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아직도 조카들이 저희 집에 있더라고요. 남편은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서는 미안하다고 사과했어요. 왜 이렇게 늦게 와서 당신이 왜 그렇게 힘들다고 했는지 알겠더라. 내가 너무 쉽게 얘기했던 것 같아. 미안해. 다시는 조카들 보라는 소리 안 할게. 내가 당신한테 왜 그렇게 화냈는지 이제 알겠지. 그리고 지금 시간까지 조카들을 왜 안 데려가는 거야? 당신이 전화 좀 해봐. 다크서클이 코까지 내려온 남편은 급하게 서방님께 전화했습니다. 그리고 빨리 조카들을 데려가라는 식으로 말했어요. 그러니 도련님이 지금 가고 있다고 얘기했고요. 그렇게 통화를 끊고 약 10분 정도 지났을까요? 도련님과 동서가 저희 집에 도착했어요. 서방님은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케이크랑 쿠키 등을 주셨고, 동서가 애 맡길 때는 이런 거 하나 없었는데 도련님은 항상 신경 쓰이셨나 봐요. 도련님이 애 봐준다는 말을 하자 남편이 기다렸다는 듯이 그럼 다음 달 중순에 있는 결혼 기념일에 애를 맡긴다고 얘기했습니다. 도련님은 그러라고 얘기했는데 옆에 서 있는 동서 표정은 좋지 않았어요. 근데 본인도 애를 많이 맡겼으니 할 말은 없겠지 싶었죠. 그런데 저희 결혼기념일이 오기 전 제가 어린이집을 휴직하게 됐어요.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기도 하고 조금 쉬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남편한테 얘기하니 남편도 건강보다 중요한 건 없다며 그만두고 싶으면 조금 쉬라고 얘기해줬죠. 그래서 이번 달까지 일하고 다음 달부터는 쉬는 것으로 얘기가 됐고요. 근데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없었어요. 저희 가족 일을 굳이 동네방네 알릴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데 시어머니 댁에서 다 같이 식사하는 도중에 시어머니가 요즘 어린이집은 잘 다니고 있냐는 듯 물어보셨는데 거짓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린이집은 좀 쉬기로 했다고 말씀드렸더니 잘 됐다며 동선의 애들 좀 봐주라는 듯이 말씀하셨어요. 일하다 갑자기 지면 몸도 적응 안 되니까 종종 둘째 애들 봐주면 되겠다. 둘째 내내 일하면서 애들 키우기 얼마나 힘들겠어? 너는 어린이집에 오래 있었으니까 애들도 잘 볼 거 아니야. 그러면 되겠네요. 이제 형님 집에서 쉬시니까 종종 저희 애들 좀 픽업 좀 부탁드려요. 저도 어린이집 다녔던 형님 덕 좀 봐야죠. 제가 그냥 쉬는 것도 아니고 건강이 좀 안 좋아서 쉬는 건데 동서와 시어머니는 어떻게든 조카들을 저한테 맡기려고 했습니다. 근데 남편 혼자 아이를 본 날도 있었잖아요. 그 얘기를 옆에서 듣더니 동서한테 한마디 했습니다. 재수씨 너무한 거 아니에요? 우리 와이프가 애 봐주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힘들면 사람을 쓰세요. 저희 와이프 몸이 안 좋아서 쉬는 건데 조카들 포기할 순 없잖아요. 남편이 제 편을 들어주니 달리 보였습니다. 시어머님도 동서도 저희 남편이 얘기하니 찍소리 못하더라고요. 동서는 무안했는지 본인이 애를 가져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저희가 셋째 임신해서 그래요. 초기에는 무리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요즘 시대에는 애 둘도 많은데 셋까지 임신한 동서를 보며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애 하나도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니 항상 제가 조카들을 봐주고 그랬으니 본인은 육아가 그렇게 힘들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 셋째 가질 생각을 했겠죠. 시어머니도 동사가 셋째 가졌다는 소리에 깜짝 놀랐지만 티내려고 하진 않으셨습니다. 아무래도 동선의 친정이 서방님 사업을 많이 도와주고 있는 상황이었으니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이제는 저랑 상관없는 일이니 알아서 하겠지 싶었어요. 근데 아직 임신 초기라는 이유로 저희 결혼 기념일에 결국 아이를 맡기지 못했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남편이랑 기분 좀 내고 싶었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동서는 안정기가 됐고 명절이 되어 다 같이 얼굴을 보게 됐습니다. 근데 동서는 자연스럽게 건너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종종 나와서는 뭐가 먹고 싶다며 해달라는 말뿐이었는데 근데 저라고 명절에 일하고 싶겠어요? 그냥 방에 들어가 쉬고 싶지 얄밉게 행동하는 동서를 보니 저도 주섬주섬 정리해서 방으로 들어갈 준비를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던 시어머니가 뭐 하는 거냐고 물어보셨고 그래서 저도 방에 들어가 쉬겠다고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저랑 동서랑 같냐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지금 작은 애랑 너랑 같니? 쟤는 애를 가졌기도 하고 너는 집에서 쉬잖아. 너도 알다시피 선생님이라는 직업이 얼마나 힘들겠어. 직장에서도 해봐야지. 집에서도 해봐야지. 형님이 네가 좀 이해해주고 이런 날에는 쉬게 해줘야지. 근데 웃긴 게 시어머니가 하신 말씀은 저한테도 해당되는 얘기였죠. 심지어 제가 조카들까지도 어린이집에서 신경 쓰느라 진땀 뺐을 때도 방에 들어가서 쉬라는 말 한마디 없었거든요. 시어머니한테는 전엔 안중에도 없었죠. 결국 저는 그 자리에 앉아 명절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근데 생각하면 할수록 너무 서운한 거예요. 그래서 남편과 같이 집에 오는 길에 너무 섭섭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예전에 내가 아이 가졌을 때는 방에서 쉬라고 하시지도 않았으면서 동서한테만 그러는 거 나 너무 서운해. 솔직히 우리 친정은 매번 여행 가시고 그래서 명절에 안 찾아뵙잖아. 그냥 시어머니도 명절 전에 찾아뵙고 명절에는 우리끼리 여행 다니거나 하면 안 돼. 당신이 휴가가 많은 것도 아니고 이렇게 명절에는 좀 마음 편하게 쉬는 건데 이럴 때 우리 가족끼리 여행 다니면 좋잖아. 명절 때마다 스트레스 받고 당신도 내가 짜증내는 거 듣기 싫을 거 아니야. 남편은 조금 생각해보더니 그렇게 하는 것도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남편은 제 편이라 다행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다음 명절 때쯤 얘기할 줄 알았는데 남편이 그 다음 날 바로 시어머니한테 말씀드렸나 봐요. 시어머니가 저한테 전화를 하셨습니다. 너가 명절에 음식하는 거 힘들다 그랬니? 아니 매번 하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두 번 하는 걸로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그러니 그리고 명절 없애면 가족끼리 언제 모이겠니? 너가 잘 말해서 명절 때 오는 방향으로 해봐라. 어머니 매번 저만 음식하고 치우는 거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명절 때 말고 그 전주나에서 찾아뵐게요. 그리고 아시잖아요. 이 마음 먹으면 제 말도 안 들어요. 그렇게 명절에 시어머니 댁을 가는 건 없어질 줄 알았는데 시어머니가 그런 명절에 다 같이 여행 가자는 말을 하셨습니다. 요즘에는 명절에 가족여행도 간다 하더라. 솔직히 우리 집이 음식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닌데 힘들다고 하는 애도 있으니 우리 이번 명절에는 여행이나 가자. 저나 남편이나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저희도 어머니 댁에 안 가게 되면 저희 가족끼리 여행을 다니려고 할 생각이었거든요. 그렇게 명절에 여행을 가기로 약속한 후 어디를 갈 것인지 그리고 여행 경비는 어떻게 할 것인지 얘기하기 위해 틈틈이 모였습니다. 근데 유독 동서가 참석하지 않는 날이 많았어요. 그리고 종종 오더라도 항상 표정이 안 좋았습니다. 그때는 그냥 시어머니랑 같이 여행 가는 게 싫어서 그런가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러다 명절 전날 다 같이 시댁 주차장에 모여 짐을 옮기면서 차를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해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나 서방님네나 차가 커서 모두 다 탈 수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 차로 가는 것으로 얘기가 진행되며 짐을 저희 차로 옮기자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슬슬 짐을 빼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본인들 아빠 차라고 하면서 차키로 장난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차키를 잃어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차키를 받아서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동서만 따로 부르시더니 구석으로 데려갔습니다. 순간적으로 뭐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천천히 따라갔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동서한테 하는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친정 부모님이 오라고 하셨다며 어서 짐 챙겨서 가봐. 우리가 애들 봐줄 테니까. 그리고 큰애 모르게 조용히 가고 짐 빼야 되지. 이따 서일정 눈치 봐서 가져가라. 괜히 큰애 알면 골치 아파지니까 조용히 가. 네, 어머니 그럼 잘 다녀오세요. 저는 이따 눈치 봐서 슬쩍 빠질게요. 저희 애들 다 봐주신다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친정 다녀와서 한번 찾아뵐게요. 그러면서 동서가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본인은 집만 술랑 챙기고 같이 여행을 가지 않을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럼 애들은 누가 보겠어요? 당연히 저죠. 그걸 보니 속으로 내가 계속 받아주니 나를 호구로 생각하나라는 마음에 갖고 있는 차키 3개를 다 챙겨서는 친정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때는 남편도 다 알고 있던 상황이라고 생각했고요. 그러니 남편 전화도 받기 싫어서 전화기를 꺼놨죠. 그러니 남편이 저희 친정으로 찾아왔습니다. 여기는 왜 왔어? 당신 알고 있었지? 내가 여행까지 가서 애를 봐야 돼. 나는 애 봐주고 여행 못 가니까 갈 거면 당신 혼자 가든지 알아서 해. 그런 거 아니야. 나도 몰랐어. 그래서 나도 엄마한테 한 소리 하고 오는 길이야. 우선 차키는 내일 가져다 드리는 걸로 하고 진짜야 믿어줘. 그렇게 갑자기 동서가 친정에 간다고 할 줄은. 그리고 당신이 키를 다 가져가 버려서 결국 재수씨도 친정에 못 갔어. 남편은 몰랐다고 했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 제가 어떻게 믿겠어요? 그래서 저는 다시 시어머니랑 가족 여행은커녕 얼굴도 안 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나한테 애들 맡긴 게 한두 번이야. 나 더 이상 시어머니랑 동선의 얼굴도 보고 싶지 않아. 당신이 시어머니 만나고 그러는 건 상관없는데 나한테 같이 가자고 강요하지 마. 알겠어. 진정해. 당신이 이렇게까지 싫어하는데 내가 어떻게 강요하겠어. 그러니까 화 풀고 솔직히 쉽게 화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한두 번 당한 게 아니라서 그런지 생각할수록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도 그 뒤로는 시어머니 연락 오는 것도 받지 않았죠.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저희 집으로 직접 찾아오셔서 사과하셨습니다. 아니 작은 애 친정에 무슨 일 생겼는지 좀 힘들어 보여서 우리 여행 간 김에 애들 봐줄 테니 가서 일 좀 보라고 한 거지. 근데 너가 그렇게 싫어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다. 내가 사과하마. 큰아들한테도 말 좀 잘해줘라. 요즘 내 전화도 안 받고 그러더라고. 남편이 저한테 시어머니에게 한마디 했다고 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어찌된 일인가 싶었는데 서방님도 저에게 직접 오셔서 죄송하다고 사과했고요. 근데 서방님과 얘기하는 과정 중에 어떻게 된 일인지 듣게 됐죠. 형수님 죄송해요. 이번에 저희 와이프 친정에 일이 좀 생겨서 급하게 처리하는 것 때문에 와이프를 불렀었나 봐요. 그것 때문에 이 사달이 날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죄송해요. 그날 저희 형이 그렇게 화낸 건 처음 본 것 같아요. 서방님은 저한테 사과를 하시면서 그날 있었던 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동서한테 빨리 친정으로 가라는 말을 듣자마자 바로 택시를 잡아서 친정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은 몰랐죠. 그래서 서방님이 말씀하시는 걸 듣는데 웬일인지 남편이 제 편을 다 들었더라고요. 그리고 동서는 몰래 나와서 짐을 챙기고 있었는데 서방님과 저희 남편이 차키를 찾았었나 봐요. 근데 애들이 저한테 줬다는 말을 했겠죠. 그렇게 저를 찾는데 저는 보이지도 않지 전화도 안 돼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막했다고 했습니다. 다들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데 거기에서 시어머니가 갑자기 제 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얘 미리 한 거 아니야?
아유 속이 좁아 터져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질 않네. 늘 그게 무슨 말이에요? 미리 알다니요 뭐려? 저 몰래 뭐 꾸미신 거예요? 아니 작은 애 친정에 좀 일이 생겼는지 작은 애는 같이 여행 안 가기로 했거든. 그래서 내가 큰애 알기 전에 몰래 가라고 했는데 그걸 들었나 봐. 그게 아니면 걔가 갑자기 갈 일이 뭐가 있어? 그리고 동서가 가는 거 뻔히 알면 자기가 애 봐줄 생각을 해야지. 가버리면 어떡해? 애들은 누가 보라고 어머니 아내가 오죽했으면 열쇠를 들고 갔겠어요. 우리 아내가 아이들 좋아한다고 해서 모든 애들을 다 봐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적당히 하세요. 저는 어머니보다 제 아내가 먼저예요. 이러시면 저 어머니 못 봐요. 그리고 재수씨도 너무한 거 아니에요. 만약 친정에 일이 있어서 여행을 못 가게 될 것 같으면 미리 얘기를 하고 양해를 구해야죠. 이렇게 쏙 빠져나가 버리면 되는 거예요. 저는 여행 안 가니까 다들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는 저한테 온 거였습니다. 서방님도 그런 형의 모습을 처음 봐서 놀랐다고 했고요. 그래도 남편이 거기서 제 편을 들며 싸워줬다고 하니 괜히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도 시어머니나 서방님은 저한테 따로 연락해서 사과했는데 정작 동서는 아무 말이 없었죠. 그래서 남편한테 동서랑 조카들은 더 이상 만나고 싶지 않다고 얘기했습니다. 남편도 이런 제 생각을 존중해줬어요. 그래도 시어머니랑 서방님은 나한테 찾아와서 연락하거나 미안하다고 사과까지 했는데 동서는 아무 말도 없는 거 알아. 솔직히 나는 괘씸한 마음 들어서 더 이상 동서랑 조카들은 안 보고 싶어. 나중에 가족 모임이나 그런 거 생기면 나는 안 갈래. 그래 당신 편한 대로 해. 그리고 솔직히 나도 이번에 재수씨 하는 행동 보고 좀 그랬잖아. 친정에 무슨 일이 있어서 같이 못 갈 것 같으면 그냥 얘기를 하면 되지 어떻게 애들을 우리한테 맡기고 본인만 쏙 빠질 생각을 했나 몰라. 그런데 동서가 왜 그렇게까지 무리해서 친정에 내려가고 했던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친정에서 무리하게 벌린 사업이 망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갑자기 그 일을 수습해야 되니 동서한테도 연락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이 소식을 동서가 직접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한테 사과하고 싶은 마음에 얘기한 건 아니고 본인 아이들을 또 부탁하고 싶은데 제가 연락이 안 되니 저를 찾아온 것이었죠. 형님 다른 게 아니라 저희 친정에서 하던 사업이 좀 안 좋게 됐어요. 갑자기 빚도 생기기도 했고 그거 수습하는 것 때문에 저희 가족 여행 가는 날 형님 몰래 친정에 가려고 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친정에 좀 내려가야 되는데 거기에 데리고 가면 누가 봐줄 사람이 있겠어요? 어차피 형님은 지금 일도 안 하고 계시고 저희 아이들 다니는 어린이집도 잘 알고 계시니까 부탁 좀 드릴게요. 뻔뻔하게 이제 와서 사과하는 게 말이 돼. 그리고 동서 지금 나한테 미안해서 그러는 거 아니잖아. 당장 애 봐줄 곳이 없으니까 나한테 사과하는 척하는 거 아니야? 나 더 이상 조카들 못 봐주니까 알아서 해. 저는 단칼에 거절한 후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바리바리 싸들고는 저희 집으로 찾아왔고요. 하지만 제가 들어주지 않자 시어머니까지 부탁을 했나 봐요. 하루는 시어머니가 저를 부르셔서 어머니 댁으로 갔더니 동서가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자마자 또 애들을 봐달라는 말을 했죠. 심지어 시어머니까지 합세해서 저를 시키려고 하길래 시어머니가 봐주시면 되겠다고 말하고는 저는 나왔습니다. 그러니 시어머니도 난처하겠죠. 사실은 애들을 안 좋아하는데 동서랑 동선의 사돈분들에게는 애 좋아한다는 소리를 했으니까요. 그렇게 조카들은 시어머니가 맡게 됐습니다. 근데 동선의 친정 사정이 쉽게 좋아지지 않았고요. 결국 안 좋게 상황이 풀리고 있다고 전해드렸거든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시어머니 태도가 확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서방님이 동선의 친정 도움도 많이 받고 그랬으니 동서가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할 때도 들어줬거든요.
이번만 해도 동선의 친정이 다시 상황이 좋아질 테니 좀만 참자라고 생각하면 받았을 텐데 망하게 됐으니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정말 사람이 파전 뒤집듯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저한테까지 전화하셔서 동서 욕을 하셨어요. 너 그 얘기 들었니? 둘째 내 친정이 결국 망했다고 하더라. 그럴 줄 알았으면 애들 봐주지 말걸. 나는 걔네 친정이 다시 잘 될 줄 알았고 손주를 봐준다고 한 건데 얘네들을 어떻게 다시 돌려보냈냐 짜증나 죽겠어. 그래도 어머님이 봐주신다고 하신 거잖아요. 솔직히 애들이 무슨 잘못이에요? 너무 그러지 마세요. 그럼 네가 와서 보든지 아니면 너가 데리고 가서 보든지 해라. 시어머니도 더 이상 손주 못 봐준다는 상황이지 서방님과 동서도 지지고 볶고 난리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시어머니 때문인 것 같았습니다. 거의 매일같이 동서한테 연락해서 빨리 애들 데려가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언제까지 니네 애들 뒤치다꺼리를 해줘야 되니 빨리 와서 너희 애들 데려가라. 아주 애 우는 소리에 내가 귀가 먹겠어. 어머니 지금 상황이 안 좋잖아요.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당장 어떻게 애들을 데려와요? 그리고 예전에 저 결혼할 때만 하더라도 도움 필요하면 말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때는 너희 친정이 잘 살았으니까 그랬지. 그리고 니네 애들은 너희가 알아서 해야지 다 늙은 내가 왜 이 고생을 해야 되냐 그래서 서방님과 동서가 이혼 직전까지 갔지만 애도 있으니 결국 이혼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어떻게든 급한 것들만 해결하자 해서 결국 집을 팔아서 서방님 사업을 정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으로 친정 사업 일 터진 것을 막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당장 서방님네 살 집이 없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동선의 친정으로 가서 같이 생활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렇게 극성맞은 시어머니 곁에는 아무도 남지 않게 됐습니다. 시어머니가 저 결혼할 때 그러셨거든요. 애는 질색이라고 원하는 대로 시어머니가 계신 곳에 아이들 소리가 들리지 않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어머니가 초래한 결과였죠. 통선에는 물론이고 저희도 시어머니 댁을 가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도 남편이랑 서방님이랑은 사이가 좋아요. 그리고 서방님도 저를 이해해주고 계셔서 저희는 종종 보고 있습니다. 시어머님은 혼자 외롭게 되셨죠. 만약 동선애가 힘들었을 때 조금이라도 이해해 주셨으면 이 지경까지 오진 않았을 텐데 동서 친정에 돈 없다는 소리에 얼마나 차가워지셨는지 몰라요. 그 덕에 시어머니는 평생 시끄러운 아이들 소리는 듣지 않으실 것 같아요. 이래서 사람은 본인이 하는 행동이나 말을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나이가 들수록 더 조심하려고요. 그럼 이만 제 사연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오늘도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작은 별 라디오였습니다.